we must never forget that every business, to be successful, has to serve people. Amway is people helping people to lead more successful lives. As we move out into the world, it's going to become more important than ever that we develop the compassionate and caring attitude. That means you'll be giving, and it is my belief that that's what drives this business. Each person is going to have somebody to encourage them, somebody to lift them up when they get down. That's what Amway's dedicated to. That where we go, you go, because we're partners together. 안녕하세요. DBC 사회를 맡은 파운더스 플래티늄 권미경입니다. 오늘 4주차 주제 강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아메이 스토리와 아메이의 핵심 6가지 가치입니다. 멋지게 풀어주실 한국 아메이 파운더스 더블 다이아몬드 이동훈 리더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동훈입니다. 6월이 접어들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신가요? 날씨가 따뜻해지는 것만큼 삶에도 행복한 일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온라인에서 여러분들을 뵐 때마다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 세상의 변화가 너무 재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처음 코로나 왔을 때 기억나시나요?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하루 종일 그 방 안에 있는 아이들 데리고 한 1, 2주는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뭐 그러고 있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등산을 다녔어요. 아이들 데리고. 지금은 그 사진들 이렇게 되뇌어 보면 참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을 또 지나서 새로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교감하는 세상에 지금 우리가 와 있고요. 우린 또 그 속에서 적응해 가면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면서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수많은 일들, 그리고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뭐 경제적인 거든 아니면 뭐 어떤 문제이든 여러분들이 슬기롭게 아마 헤쳐나가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글드림 가족 여러분들은 훨씬 더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이야기는 DBC 4주차이죠. 아메이 비즈니스에 있어서 이글드림에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의 방향을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시스템 강의입니다. 그 4주차 아메이 스토리와 식스 밸류입니다. 아메이 스토리부터 먼저 잠깐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의 스토리가 있죠. 어떤 부분이 여러분들의 스토리 중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서전 뭐 이런 것 혹은 일기를 이렇게 쓰신다면 어떤 스토리를 이렇게 남기고 싶으신가요? 제가 제 짧은 아메이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잠깐 여러분들 저의 이야기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저는 이 19년 동안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이 속에서 총각 때부터 시작해서 결혼하고 아이 셋을 낳고 지금 이렇게 시간이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마 시간이 짧지 않기 때문에 19년이라는 시간이 저의 느낌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때 또 누군가는 처음 시작하시면서 느끼시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또 누군가는 나도 저랬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고요. 저보다 더 연배가 더 되셔서 아메이에서 더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저 이동훈이 지나가는 저 시점이 지나가면 또 이런 걸 느낄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느끼는 느낌입니다. 제가 이게 아메이 스토리 타임 테이블 뭐 이렇게 제목을 적어봤는데요. 제가 처음 아메이를 시작했던 시점이 2004년도예요. 물론 저는 2003년도에 아메이를 만나서 시작하긴 했습니다만은 본격적으로 비즈니스를 한 건 2004년도였고요. 그리고 2005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메이 처음 만났을 때는 어떻게 살아볼 건가 이 문제로 만났거든요. 어떤 거였냐면 제가 삼성을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다니는 삼성이 문제가 생겼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 사업을 접어야 하고 4,000명이라는 사람이 집에 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무엇이든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때 만난 게 아메이였어요. 2004년도. 여러분들 2004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저는 2004년도 제가 처음 아메이를 입문했을 때 그 느낌이 생생해요.
그리고 아메를 쭉 진행하다가 금방 잘 될 것 같았거든요. 뭐 6명만 있으면 다이아몬드 되잖아요. 그래서 신나게 했었는데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느끼고 깨닫고 도대체 성공하는 성공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난 성공할 수 있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2010년도에 사파이어가 됐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낀 깨달음이 있어요. 제가 요 깨달음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렇게 깨닫고 나서 또 열심히 해서 2012년도에 다이아몬드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2004년부터 12년까지 아메 시작하고 6, 7년에 걸쳐서 사파이어가 됐는데 사파이어 되고 2년 만에 제가 다이아몬드를 갔어요. 어떤 고비를 넘어가니까 훨씬 더 점프업하는 시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또 다이아몬드가 되어서 멋진 삶을 산다 이게 아니고요. 다이아몬드 이후의 삶을 이제 그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2019년도에 제가 더블 다이아몬드가 되었는데요. 이때 제가 느끼는 느낌은 뭐냐면 제가 알고 있는 이 노하우들을 우리 파트너들한테 진심 어리게 가르쳐야 되겠다. 잘 전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현재 이 시점 코로나가 지나온 이 시점에는 아메를 하면서 저의 삶은 어디로 가고 있나라는 방향성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고 궁리하고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제 나름대로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에서 인생에서 아메를 하면서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와 관계되어서 할 얘기는 정말 많은데 제가 잠깐만 그 이야기 중에서 깨달음에 관한 얘기를 잠깐 할까 합니다. 물론 저의 개인적인 깨달음이라서 이게 여러분들한테 그냥 재미난 얘기 정도로 들어주셔도 좋고요. 나도 저 부분은 정말 공감하는데 뭐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는 거죠. 제가 아메를 시작하고 사파이어까지 가는데 한참 걸렸지 않습니까? 실은 파운더스 PT를 5년 동안 계속 했었어요. 근데 그 고비를 못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그 고비를 넘어가면서 느낀 것이 각자 사람은 다르다라는 것을 진심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왜 저럴까? 왜 저걸 못 알아듣지? 왜 말을 바꾸지? 뭐 이런 느낌들이 많았었는데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구나. 그 다름을 온전히 인정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제 나름대로 깨닫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핀업을 하는 네,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으면 하고 바라겠고요. 두 번째 깨달음은 뭐였냐면 제가 다이아몬드 갈 때였어요. 저는 머리형이라서 좀 느려요. 뭐든지 할 때 준비하고 또 생각하고 계획하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느리는데 생각과 행동의 갭을 줄일 수 있는 행동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오랫동안 제가 뭐 30년, 40년 동안 살아온 그 삶의 형태를 바꾸지 못하는 저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물론 저에게는 박주희 리더님이 장형이라서 어떤 일을 할 때 되게 빠르게 움직이시거든요. 처음에는 그걸 보면서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틀린 게 아니고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박주희 리더님 움직일 때마다 왜 아무 생각 안 하고 저렇게 움직이지? 뭐 이런 느낌들이 들었었거든요. 저렇게 해서 일이 되나? 준비하지 않고 어떻게 그냥 막 치고 나가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오히려 그 부분을 보완하니까 훨씬 더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박주희 리더님이 치고 나가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서 완성도를 높이는 그렇게 협력했을 때 훨씬 좋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제가 최근에 더블 다이아몬드가 되어서 우리 파트너들하고 어떻게 하면 되게 할까를 서로 궁리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게 이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거. 나름대로 제가 뭐 small awakening 뭐라고 하냐면 작은 깨달음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이것들에 의해서 제 나름대로는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지면서 훨씬 더 저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있지 않냐? 물론 비즈니스도 잘 되지만 그걸 넘어서서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 혹은 제가 삶을 더 가치롭게 만들어 가는데 이런 깨달음들이 제가 걸어왔던 그 과정 속에서 느꼈던 것들이 만약에 제가 아메를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했다면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런 것들이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소중하고 가치롭다는 느낌이 들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비즈니스를 하면서 많은 깨달음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파트너들하고 이제 공유하신다면 서로 멋진 인생을 만드는 데 도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주제이죠. 이 강의의 메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부분은 좀 줄였는데요. 6 value를 이야기하죠.
6가지의 가치입니다. 우리 아메이의 창립 이념은 자유가족희망보상입니다. 리치와 제이가 이게 아메이라는 기업을 창립할 때 그 4가지를 정말 소중하게 만들었고요. 우리 덕 앤 스티브 창립자의 2세들이죠. 지금은 3세대 경영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분들께서 그죠, 아메이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해서 6밸류라는 걸 강조하셨습니다. 자유 기업가 정신, 파트너십, 개인 가치 존중, 책임감, 정직과 신뢰, 성취, 하나하나의 용어를 이렇게 되짚어 보면 그 가치로움이 저는 실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하나 우리 이야기를 한번 좀 깊게 들어가 볼까 합니다. 우선 자유기업가 정신입니다. 여러분 자유기업가 정신 용어가 확 와닿으세요? 여러분들은 자유기업가이신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메이에서 프리 엔터프라이즈 데이라는 것도 합니다. FED라고 하죠. 자유기업가의 날입니다. 우리 모두 자유기업가입니다. 사업가이죠.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설계하고 꿈꾸고 만들어가는 사업가. 이 용어가 처음에는 그냥 낯설고 그냥 뭐 좋은 말 하는갑다. 우리 밖에 나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사장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사장이라고 부르네. 뭐 이렇게. 저는 회사에 있을 때 과장, 뭐 차장 이런 거였는데 뭐 그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네. 뭐 이런 거였는데 아니요. 진짜 진심으로 사장, CEO 내 삶을 경영하는 자, 특히 자유기업가. 이거 정말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여러분께서 뭐 필요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창립자의 책도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자유기업가 정신을 어떻게 느끼냐면요. 첫 번째 제가 직장 생활을 하죠. 자영업자도 있습니다. 보통 어떤 마인드로 살아가죠? 그죠? 저도 직장 생활을 16년 했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주어진 일을 성실히 수행합니다. 물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거기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주어진 일을 성실히 수행합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간호사예요. 그러면 간호사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어진 일을 성실히 수행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 가치롭다고 생각하는 일, 더 원대한 꿈 이런 게 아니고요. 주어진 일만 성실히 수행하도록. 우리 모두가 실은 오랫동안 그렇게 교육받아요. 그러다 보니 자유기업가를 진짜 진심으로 알아듣는데 저도 한참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배경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일을 만나서 처음으로 스스로 꿈꾸고 가치로운 걸 만들어 가게 돼요. 찾아가게 되죠. 처음에 제가 아메를 만났을 때 2003년도 처음 만났을 때 저한테 이렇게 질문했었어요. 당신은 꿈이 뭐냐고. 그래서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많은 돈, 큰 집, 좋은 차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구체적이지도 않고 명확하지도 않고 진짜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었어요. 그냥 막연한 꿈이었죠. 왜냐하면 한 번도 그 생각을 하고 살아보지 않았으니까요. 왜?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생활을 끊임없이 하죠. 하면 어떻게 해요? 시키는 일만 계속하면 되고 뭐 그거에 너무 바빠요. 그거 처리하는데도 정신없는데 내가 어떤 삶을 원하지? 이런 걸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실은 직장 생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꿈꾸는 일을 내가 원하는 삶을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당연하겠죠. 그래서 자유기업가 정신을 가질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 일을 하면서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되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보통 아메이 어려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보통 밖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아니야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 그분들이 뭐래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무슨 얘기예요? 종업원의 마인드라는 거죠. 물론 그분들도 어떤 기회를 통해서 진짜 자유기업가 정신이 가슴에 들어오면 마인드가 바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아마 이 속에서 수많은 분들이 그걸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기 때문에 되게 만드는 거죠. 주어진 일은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요. 특별히 내가 그걸 더 잘해야 할 이유도 실은 뭐 별로 없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자유기업가는 내가 원하는 거를, 꿈꾼 거를, 만들고 싶은 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면 된다가 아니고요. 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고의 차이가 엄청난 큰 전환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무엇인가
그런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만들 때 느끼는 행복감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아메 비즈니스 속에서 지금 한참 뛰고 계신 분들 목표한 것들을 막 만들어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여행을 목표를 했다, 연말 보너스를 목표를 했다. 그래서 파트너의 성장을 도왔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실체를 만들어내었을 때 스스로에게 느껴지는 그 자부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와, 이건 진짜 자유기업가의 정신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거든요. 저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일반 직장인의 삶을 살 때 저는 전혀 자유기업가가 아니었었어요. 그냥 직장인이었죠. 마인드도 생각도 행동도. 그러나 이 속에 와서 자유기업가가 되었거든요. 얼마나 가치로운지 느껴보신다면, 또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신다면, 이 방송을 처음 듣는 분이 계신다면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안내한 분한테 좀 더 깊이 있게 관심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셨으면 하고 바라겠고요. 두 번째, 식스밸리 중에서 파트너십입니다. 아메이는 함께 하는 일이죠. 우리 보통 우리 학창 시절을 떠올려봐요. 물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혹은 자영업을 해도 내 옆에 있는 가게, 나의 가게 이런 것들 막 보면 어떤 느낌이죠? 경쟁 구도를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 친구가 잘 되면 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1등은 한 명이잖아요. 그래서 등급도 숫자로 나눠요. 그리고 경쟁을 시키잖아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 거기 보낼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거기서 자라고 왔지만 과연 그게 우리 삶에서 정말 행복한 삶을 만드는데 좋은가?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을 보면 시기 질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 교육 시스템 안에서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녀를 가능하면 그 공교육에서 경쟁 구도를 시키지 않으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실 텐데, 저희도 저희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려고 애를 쓰거든요. 물론 이 아메이 비즈니스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만, 아메이를 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키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파트너십이라는 용어를 실은 진심으로 알지 못해요. 아, 무슨 말인지 알아, 좋은 말이야 라고는 생각하지만 그게 쉽지 않거든요. 정말 친한 친구도 경쟁 상태가 돌입되어 버리면 시기하고, 그죠, 부러워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요. 그런데 이 일은 그렇지 않게 해요. 함께 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이 아메이 비즈니스에서 수익 구조를 보더라도 파트너가 성공해야 내가 성공해요. 참 오묘하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누군가를 도와야 내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가 잘 되도록 도우려고 끊임없이 궁리해요. 일반 우리 학교에서는 그러나요? 내 옆에 있는 내 친구가 아무리 내가 좋아해도 걔 성적이 오르기 위해서, 걔가 지금 알지 못하는 수학 문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시나요? 물론 이렇게 봐봐 하고 설명도 해주고 하지만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렇게 노력은, 그렇죠, 그런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속에서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세상에 접하게 되시면 되게 낯설고 이상하실지도 몰라요. 물론 저는 19년 해오면서 너무 이게 익숙해져 버려서 좋기도 한데요. 함께하는 과정에서 배우는 그 즐거움, 팀워크의 파워, 너무 좋거든요. 우리 이글드림 속에 있으면서 우린 평창 세미나도 하고 OSR도 하고 뭐 무빙업도 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물론 파트너와 함께 하면서 파트너가 성장하고 서로 돕고 그가 잘 되는 모습을 보고 나도 너무 좋고, 그죠? 우리 스폰서가 나를 도와주는 그 모습도 너무 감사하고, 그죠? 팀을 이끌어 가시는 수많은 리더님들을 보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함께하는. 그래서 여러분 필요하시다면 지금 이 일을 처음 만나신 분이 계신다면 팀워크를 이렇게 보여주는 영상들을 꼭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요. 가장 좋은 영상 중에서 평창 세미나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여행 갔을 때 서로 막 어우러져서 행복해하는 모습도 있을 텐데요. 아마 저는 그랬거든요. 저는 아메이를 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설명해도 와닿지가 않았었어요. 그냥 그런갑다라고 했죠. 하지만 이 일을 계속 하면 할수록 이 파트너십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감은 실은 만약에 이걸 모르고 살아간다면 아마 사람들이 되게 외로웠을 것 같아요. 밖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외로워하시는 분 많잖아요. 이 파트너십만 알아도 정말 다르실 텐데. 그래서
파트너의 꿈이 이루어졌을 때, 나의 꿈을 넘어서서 파트너의 꿈이 이루어졌을 때 그걸 쳐다보는 느낌은 완전 다른 행복감을 줍니다. 저도 느껴봤는데요. 저희 파트너가 다이아몬드가 꼭 다이아몬드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에메랄드가 되었던, 다이아몬드가 되었던, 뭐 수석이 되었던 그가 원하는 그 꿈을 이루었을 때 그 모습을 쳐다보는 느낌은 정말 행복하고 이게 사는 맛이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최근에 저희 첫 번째 파트너 한순영 리더의 딸이 아주 좋은 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 모습을 옆에서 겉모습만 봐도 너무나도 행복하거든요. 그 과정,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뛰어왔던 우리 파트너의 노력들, 그죠? 그 아이가 그 속에서 성장했던 모습들을 보면서 본인은 너무 행복하다 하더라고요. 자기 딸을 보면 자기가 지금까지 만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본인 딸이 본인이 제일 부럽대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성장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느낌들을 이 속에서 온전히 한번 느껴보신다면 진심 어린 진정한 행복감을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지 않으실까 생각하고요. 아메이를 하지 않았다면 느낄 수 없는 완전히 색다른 행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주제, 개인 가치 존중입니다. 그렇죠. 개인 가치 존중. 이 부분은 우리 아니라도 일반적인 곳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세대가 점점 넘어가면서 저는 올해 55세라서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이럴 때는 좀 약간 획일화된, 그죠? 카리스마 있는 어떤 성공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을 모두 보고 따르고 그렇게 해라 뭐 이렇게 하는 단체의 행동 뭐 이런 것들을 접해서 요즘 젊은 친구들은 각각의 개인 가치를 되게 존중받잖아요. 그리고 인정하기도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교육 시스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개인 가치 말씀드렸던 것처럼 봐요. 각자의 개인의 달란트는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 국영수, 성적, 그가 낸 성과물, 그죠? 제가 회사에 다닐 때 저는 기술팀에 있었거든요. 생산기술. 그럼 생산기술팀의 안에 있는 성과, 그것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거든요. 그럼 뭐가 빠지냐면 단체는 돼요. 하지만 개인 가치는 그렇게 존중받지 못해요.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물론 각각 개개인의 제가 한참 직장 다닐 때 부장님이 팀장님이 오늘은 회식 이러면 그냥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총각 때 애인과 데이트 이런 것도 다 무시하고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였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개인 가치가 조금씩 그래도 존중받긴 하지만 그래도 단일화된 어떤 그런 색채들 속에서 진짜의 개인 가치가 색깔이 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그죠? 특히 제가 단일화된 기준 돈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제가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진짜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돈이 필요하죠.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서 돈이 기회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돈의 가치를 넘어선 개인 가치들이 정말 많다는 사실들을 진심으로 많이 깨닫거든요. 제가 직장 생활, 제가 회사 다녔을 때 그렇게 살았다면 아마 제가 그렇게 다니다가 제 친구들이 지금 아직도 지금 회사에 있거든요. 이제 얼마나 있으면 퇴직이에요. 그들은 계속 고민을 해요. 퇴직하고 뭐 하지? 뭐 해먹고 사나? 저보고 물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이런 솔루션이 있어. 이렇게 하면 제 친구들이 그것 말고 이렇게 얘기해요. 맞아요. 하지만 보세요. 그 속에서 제가 만약에 쭉 살아와서 퇴직했다면 진짜 개인 가치 존중을 내가 느낄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훨씬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나 자신, 나의 개인 가치도 달라요. 우리가 여행을 가보면 저는 지난번에 우리 크로아티아를 갔는데 갔을 때 저는 그 역사적인 그 사건들이 너무 재밌었어요. 왜 이곳이 그 중세 때 그렇게 부흥할 수밖에 없었느냐. 지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해안선을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역사,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면서 되게 좋아요. 근데 저와 같이 있는 우리 박주희 리더님은 그게 왜 좋은지 몰라요. 본인은 그 아름다운 풍광, 그 약간 생소한 색다른 그 모습들에 더 가치를 느끼더라고요.
다르다라는 거죠. 똑같은 데 가서 느끼는 게 다르고 즐거운 게 다르고 색과 맛, 멋이 다르다는 거죠. 한 사람도 그런 부분들이 다 다르고 나의 개인 가치뿐만 아니고 상대의 개인 가치도 다르다라는 거죠. 이것들을 찾아가는 일이 이 일이거든요. 이 일을 계속하면서 그 개인 가치를 존중받게 되죠. 제가 직장에 만약 계속 다녔다면 그렇게 존중받았을까라는 생각을 스스로 해봐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진심으로. 물론 저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 친구가 회사에 있는데 요즘 젊은 애들은 이렇게 한대요. 부서 회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갑자기 오늘 뭐 부서 회식이다 이렇게 말고요. 미리 약속된 부서 회식이잖아요. 신입생들이 오니까 이제 다 같이 가는. 근데도 이 젊은 사원들은 자기 선약했다고 가버린대요. 그런 걸 쳐다보면서 이거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표현하던데 물론 그런 작은 부분들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 개인 가치는 그런 부분들을 존중해가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나의 가치, 내가 정말 무엇을 좋아하냐는 거죠. 여러분들 음식 먹으면 단체로 가서 먹으면 다 똑같은 거 주세요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하나하나 다르게 하시나요? 요즘은 메뉴판도 그렇죠. 특히 젊은 친구들일수록 양파는 빼고요. 뭐해서 뭐 드레스 소싱은 이렇게 바꾸고요. 뭐 이렇게 해갖고 단일화된 메뉴가 아닌 여러 가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음식도 그런데 하물며 삶에 대한 기준, 삶에 대한 가치, 인생에서 느끼는 부분들을 다르게 느낄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하나가 존중받아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제가 아메 비즈니스 속에서 물론 아까 틀린 게 아니고 다르다는 사실을. 그래서 저분은 저걸 좋아하는구나. 예를 들어서 같이 모였는데 누구는 술을 먹지 않으려고 해요. 제가 아마 회사에서 지금쯤 뭐 고참 부장이나 뭐 상무쯤 됐으면 팀원 모아놓고 회계라 시켰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속에서 그런 작은 개인 가치들을 존중하는 저가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도 다르거든요. 저희 와이프랑 저랑 똑같은 DNA 반반씩 줘서 넣었는데도 첫째, 둘째, 셋째가 다 달라요. 성향도 다르고 반응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달라요. 하지만 제가 회사를 계속 다녔다면 제대로 왜 저래 이렇게 했을 텐데 지금은 그 다름을 즐겨요. 제가 즐긴다니까요. 첫째는 이래서 좋고 둘째는 이래서 좋고 셋째는 이래서 좋아. 그래도 괜찮아.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걸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실력을 쌓아가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이 비즈니스를 잘 하고 싶다면 이 개인 가치 존중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으실 것 같고 그 숙련도를 높일수록 나의 가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가족 혹은 파트너들의 개인 가치를 존중하는 여러분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인생에 그의 한 인생에서 그런 가치로운 것들을 인정받고 그것들이 꽃 피워져서 정말 멋있게 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행복감 이거는 이를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첫 번째 파트너가 자기 딸을 보면서 가장 행복한 가장 부러운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렇게 개인 가치가 존중받고 자란 아이들이 성장해서 멋진 인생을 만들었을 때 보는 그 느낌은 아마 여러 가지 행복감 중에서 가장 큰 행복감이 되지 않을까 스스로 생각해 보고요. 여러분들께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일을 통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느껴지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네 번째입니다. 책임감. 그죠? 이 책임감이라는 단어는 우리 일상에서 항상 있어요. 그냥 일반 회사도 책임감을 가져라 이런 말 많이 하고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단체 생활에서도 뭐 계속 그렇게 하는데 혹시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이 단체 생활을 하게 되면 책임감이 높을까요? 아니면 낮을까요? 그렇죠. 내가 묻어가는 것이 편해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어쩔 수 없어요. 단체가 있고 제가 만약에 그 직장 생활을 할 때 어떤 게 이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일을 해야 되겠죠. 뭐 저 혼자한테 떨어지는 숙제 같으면 당연히 책임감을 가지고 하겠죠. 하지만 함께 돌아가는 일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묻어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우리는 책임감이라는 단어를 어디다가 쓰죠? 일할 때 쓰시나요? 아니면 인생에 대해서 쓰시나요? 아니면 개인 가치에 대해서 쓰시나요? 그렇죠. 한 번도 여러분들께서 이 책임감이라는 단어를 나 자신의 인생, 내가 소중히 하는 것들에 관해서 써보시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처음 여기서 만났을 때 인생에서 발견해가는 인생의 꿈에서 발견해가는 책임감,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 제가 제 꿈을 바라보면서 제 꿈에 대한 책임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제가 회사 다닐 때 회사에서 어떤 일을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뭐 그 일이 나한테 주어졌어요. 그러면 제가 그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을 막 완수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느낌과 내가 내 삶에서 나의 소중한 걸 바라보면서 느꼈던 그 책임감은 또 완전 다르던데요. 물론 여러분들도 가족, 그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실 거예요. 이 부분은 아멘을 하든 안 하든 누구나 다 느끼는 부분이고 또 그분을 소중하게 생각하겠죠. 하지만 제가 직장 생활을 했을 때 그 패턴으로 책임감을 이루는 것과 이 아메 비즈니스 속에서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고 각각의 개인 가치를 존중해 가면서 함께하는 일 속에서 나와 그들의 한 명 한 명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인생을 바라보고 내가 나의 인생에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꿈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듯이 우리 파트너들도 그의 인생에서 소중한 것들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나아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볼 때 이거는 느낌이 완전 달랐어요. 책임감의 차원이 완전 다른 시각으로 보여지는 느낌? 제가 이 부분은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냐면 제가 아메이 비즈니스 하면서 제가 이런 표현 되게 많이 쓰거든요. 우리 모두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강의할 때마다 물어봐요. 영어 공부 열심히 하셨냐? 그러면 한두 명 열심히 했다고 다 열심히 안 했대요. 근데 우리 모두 영어를 한 10년 이상 공부했잖아요. 근데 영어가 안 돼요. 왜 안 되죠?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될까요? 그렇죠. 느낌이 달라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에 여러분이 톰 크루즈하고 사랑에 빠져서 영어를 한다면 영어는 재밌겠죠. 즐겁겠죠. 신나겠죠. 잘하고 싶겠죠. 막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똑같은 책임감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달리 다가오냐는 거죠. 그냥 단지 어떤 일을 수행하는 것의 책임감이 아니고요. 그 소중한 꿈이 다가왔을 때의 책임감은 그 일을 수행하는 능력이 차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요. 여러분 그랬던 적 있죠?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시나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영어 단어를 그렇게 외워도 잘 안 되는 영어가 그죠? 톰 크루즈하고 사랑에 빠지면 영어는 혹은 톰 크루즈 아니라 하더라도 정말 친한 친구, 외국인 친구하고 사귀어서 그와 함께 어떤 시간을 보낸다면 영어는 금방 되잖아요. 재밌고 쉽고 자꾸 더 하고 싶고 이렇게 될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인생의 소중한 것들에 대한 책임감 또 그것을 이루어가는 행복감 이거는 물론 개인 가치 존중부터 시작해서 같은 맥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다른 차원의 책임감이라고 저 스스로 느끼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느끼신다면 저와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섯 번째, 정직과 신뢰입니다. 정직과 신뢰. 말 되게 좋잖아요. 정직과 신뢰. 그렇죠?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어떻게 키워요? 정직해라 이렇게 하죠. 신뢰가 중요해 이렇게 하고. 비즈니스에서는 신뢰가 가장 중요해. 사업을 한다면 당연히 신뢰가 바탕이어야 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봐요. 학교에서 어쩔 수 없이 경쟁을 시켜요. 그렇죠? 성적을 매기고 등수를 매기고 상대평가라고 하죠. 그리고 회사에서도 뭐 성과를 많이 내는 사람은 고가를 주잖아요. 그런데 고가를 어떻게 주죠? 학교하고 똑같아요. 성적 주듯이 A 고가 몇 명, B 고가 몇 명, C 고가 배분을 해요. 그 팀 모두가 너무 잘해도 답이 없어요. 그냥 배분을 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비교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정직과 신뢰라는 단어가 점점점 약해지죠. 물론 우리 모두 정직하고 신뢰감 있게 살아가려고 노력은 합니다만은 환경이 그렇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그런 부분들이 약해지는데요. 아메 비즈니스 하면서 정직과 신뢰는 약간 다른 느낌이에요. 정직과 신뢰를 통해서 성공과 신뢰를, 이게 정직한 성공, 신뢰를 쌓아가는 인생.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 비즈니스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여러분들은 이 아메이 비즈니스, 특히 이글드림에서 10년, 20년 뭐 그 이상 하신 수많은 리더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나고 하시지 않습니까? 정직한 성공과 신뢰를 쌓아가는 인생, 그걸 통해서 만들어낸 인적 자산,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파트너십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거기에 정직과 신뢰가 빠진다면 파트너십이, 그렇죠, 우리는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직과 신뢰가 이 속에서 묻어나는 거죠. 물론 관계에 의해서 일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왜 아메 속에서도 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뭐 오해도 하고 하더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한 번씩 이렇게 해요. 밖에 나가면 훨씬 더 해요. 한번 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힘들었던 관계, 오해, 그런 것들 때문에 막 시기, 질투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었던 게 있다면 밖에를 쳐다볼까요? 밖에 쳐다보면 건설업자들, 그 건설업계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그쪽에서 조금 일을 해봐서 그죠, 삼천도 속인데요. 그분들이 그렇게 표현해요. 무엇인가 이익이 된다면 당연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되게 좀 생뚱맞고 느낌이 좀 그랬었는데, 그분들은 그래야 살아남는데요. 다가오지 않으시나요? 근데 여러분들 이 비즈니스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다른 직종에 있는 분들과 이야기해 본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직과 신뢰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직과 신뢰를 통해서 쌓아가는 일이다 보니까, 그렇죠? 작은 성취의 과정들 속에서 정직과 신뢰가 계속 쌓여가요. 그러다 보니 이걸 어떻게 돼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잡게 되십니다. 그러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성공하시고, 그래야 자부심도 느끼지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 비즈니스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께서 더 자부심 느끼는 여러분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직과 신뢰의 바탕, 특히 우리 이글드림을 이끌고 나가시는 우리 인영희님께서 끊임없이 가장 중요한 건 신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정직과 신뢰, 여러분들이 이 일을 통해서 그걸 쌓아가면 다음 세대들에게 자부심이 전해질 겁니다. 제가 최근에 FC 미팅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얼마 전에도 FC 여행을 다녀왔죠. 그 사진들을 이렇게 보면 2세대, 다음 세대들과 함께 가신 분들의 영상들을 보고, 우리 비즈니스 속에서도 뭐 다 2세대가 비즈니스 하는 모습을 되게 많이 보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전수되는 이 비즈니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어떤 부모님들의 마음, 거기에 정직과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 아이들한테 그걸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부심을 느끼면서 그걸 제한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면. 그래서 정직과 신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약간 다른 차원 높은, 물론 밖에서도 그 얘기가 중요한 키워드이긴 하지만 훨씬 더 이 속에서 색다른 정직과 신뢰를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식스밸류를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이 속에 묻어 있는 부분들을 제 나름대로 느끼는 부분들을 생각하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물론 이거 말고도 또 다양한 방법으로도 이렇게 표현하실 텐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렇게 과연 될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분들을 느끼신다면 저와 아마 공감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6번째, 성취입니다. 아메 비즈니스를 하면서 우리는 수많은 성취들을 합니다. 제가 거대 조직 속의 작은 나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제가 회사 안에서 일을 하죠. 저도 16년 가까이 일을 했으니까요. 어떤 걸 느낄까요? 이런 걸 느끼죠. 조직이 아주 커요. 때에 따라서 내가 이거 일을, 내가 빠지면 일이 안 돌아갈 거라고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렇게 믿고 열심히 했던 때도 있는데요. 아니요. 수많은 저희 선배들에게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가 없어도 이 회사는 잘 돌아가더라고요. 물론 그 조직은 그가 없다고 안 돌아가면 조직도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큰 조직의 약간 부품 같은 느낌? 어쩔 수 없이 그런 걸 느끼면서 일을 했었거든요. 또 하나 뭐냐면 어떤 일이 주어지죠. 제가 뭐 생산팀의 어떤 기술직 요 부분을 맡거나 아니면 개발팀 여기 일을 맡으면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해요. 작년 이맘때 했던 일을 올해 이맘때 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서 뭐 5년, 7년, 8년 이렇게 지나도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성취감이라는 걸 느끼기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물론 작은 성취감들이 있죠. 작년보다 올해 성과가 조금 더 좋아 뭐 이럴 때도 있고요. 숙련도가 조금 좋아졌어 이럴 때도 있고요. 내 스스로 이 일에 내가 전문성이 좀 있어지는구나 이런 걸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직장 생활 다니면서 뭐 직급이 상승한다든지 이런 게 할 때 작은 성취감들을 느끼지만 제가 개인 가치 존중, 파트너십 이게 이야기할 때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소중한 꿈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그의 인생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그 성취감은 완전 다른 차원이죠. 그래서 이 속에서 작은 성취들이 모여서 만들어가는 꿈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그 성취감이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꿈판을 이렇게 적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적으실 건데 처음에 우리는 뭐야 하죠? 뭐 브론즈 빌더도 도전해 보실 거고 SP도 도전해 보실 거고 막 그 한계를 넘어가서 우리 그래서 SP 된 사람들한테 막 박수 치면서 열광하잖아요. 그가 그걸 해냈다 이렇게 모두 그걸 느끼시는 분들은 그가 그 과정을 어떻게 통과했을지 아는 거니까요. 근데 회사 직장에서 뭐 대리가 뭐 과장됐어 이 느낌하고는 약간 차원이 달라요. SP가 되고 그걸 넘어서서 어떻게 돼? 연말 보너스를 받고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을 이루어내고 보석이 되고 다이아몬드가 되고 수많은 파트너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하는 그 성취들이 모여서 만들어가는 나의 인생, 나의 꿈들 그 성취감은 일반 일에서는 실은 맛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뭐 TV나 이런 데 보면 막 박사님들 큰 연구 결과 뭐 BTS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걸 하기에는 좀 역부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속에서 누구나 그 과정을 겪어가면서 비슷한 꿈들을 꾸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림나이트 이런 거 할 때, 그쵸. 그 핀업 하신 분들에게 열광하는 이유가 그 성취의 과정을 여러분들 스스로 아시니까요. 그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걸 이루어냈는지, 그걸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아시니까 여러분들도 막 열광하면서 막 박수하지 않습니까? 물론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보면 저 사람들은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성취의 느낌이 남다르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CEO잖아요. 자유기업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꿈꾸고 만들어내고 싶은 그 가치로운 것들을 만들어가는 성취감이라는 거죠. 주어진 일 그냥 착실히 수행해서 그렇게만 하면 되는 그런 작은 성취감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성취의 맛도 계속 보시는데요. 반복적인 성취를 통해서 만들어간 이 멋진 인생. 이거 맛보기 시작하시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성공도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실패도 반복하면 습관이 된다고. 그래서 실패라기보다는 포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진심으로 원하는 삶, 가치로운 삶에 대한 느낌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이루어 보십시오. 작은 성취라도 좋으니까 그걸 이루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그 성취를 끊임없이 맛보고 성장해가는 여러분들의 멋진 인생을 꿈꾸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 그 인생을 맛보게 될 거고요. 내가 꿈꾸는 삶을 만들고 그 꿈꾸는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의 행복감. 그리고 실제 만들어내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들, 그죠? 함께하는 뭐 파트너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그 결과물들을 볼 때 느껴지는 그 행복감은 성취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아메이 비즈니스 하면서 느끼는 수많은 것들 중에서 이 식스 밸류라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이글 드림 안에 수많은 리더들이 저와 같은 경험을 했을 겁니다. 비슷한 경험을 했을 거고요. 느끼는 것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표현한 이게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아마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실 거고 저보다 먼저 성장하신 분들의 스토리입니다. 우리 모두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삶에서 가치로운 것들을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이글 드림의
드림 빌더스 클럽. 이름이 드림 빌더스 클럽입니다. 꿈을 그죠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여러분 가슴에 와닿는 꿈들을 새기실 거예요. 정말 그 꿈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이 DBC라는 시스템 안에 처음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6주 6번의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다 배우시지 않습니까? 한 번의 강의로 듣지 마시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해서 어떻게 해요? 내 몸에 익혀서 배이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일은 내가 원하는 삶을 꿈꾸는 삶을 내가 하니까 되더라가 아니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되게 만들어가는 일이라는 거죠. 되게 만들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 몸에 익혀야 되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 익히셔서 어떻게 돼요? 할 줄 아는 내가 돼야 되는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아마 이 DBC라는 프로그램에 이제 처음 입문하신 분도 많으실 거라서 우리가 학교 다니면 뭘 배우죠? 학업에서 뭐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런 거 막 배우잖아요. 열심히 배웠어요. 그냥 머릿속에 막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쓰죠? 시험 칠 때 기억을 끄집어내어서 이렇게 정답, 오답 요것만 하잖아요. 삶에서 써먹으세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 DBC에 있는 이 과정들은 써먹으셔야 돼요. 써먹는 걸 넘어서서 몸에 배이게 하셔야 돼서 나중에 그거를 자주자재로 구현해내실 수 있어야 돼요. 쉽게 해서 이런 거예요. 수영을 한다고 칠게요. 수영 교본을 100권을 읽어요. 계속 들어요. 수영 잘하는 강사한테서 또 듣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걸 내가 실행에 옮겨야 돼요. 실행에 옮겨서 내 거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몸에서 배어져 나올 때 제가 이 6빌리언 6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이거 말고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 너츠 앤 볼트부터 시작해서 탱크와 그 수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배이게 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업그레이드하는 일이라는 것이 이 DBC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내는 멋진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온라인 강의에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오프라인에서 또 더 밝은 얼굴로 뵙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하고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메이 스토리와 식스밸류를 강의해 주신 이동은 리더님 감사드립니다. 아메이의 비전은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6가지의 가치를 오늘 들어보셨습니다. 비전과 가치를 제대로 들어보시니 가슴 설레이지 않으신가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이글드림 가족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동행 함께여서 감사 이글드림 화이팅!